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객스의 24년 2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A등급을 위하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7번 조건부 서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가가 3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판매가는 여기 있죠. 네, 여기 2열이 기준이 되네요. 2열이 기준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행 전체니까 여러분들은 적용할 범위 행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 상단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아래에서 세 번째 세규칙 가신 다음에 자 창이 뜨시면 맨 안에 수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요. 기준이 되는 게 판매가였죠. 판매가 1이었으니까 여기 척간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기준이 되는 열 앞에 이 앞에 달러 표시가 있게 해주시고요.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면 3만원 이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서식에 가셔서 새 서식이 열리면 굵게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3만원 이상이 굵게 파란색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B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진행 인원이 1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죠. 진행 인원은 여기네요. 진행 인원수. 네, 여기가 기준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는 F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요. 진행 인원수니까 진행 인원수 척간 선택하시고 F4 누르셔서 F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10 이상 표현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 이상이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네, 쭉 풀어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근무 인원이 10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네요. 근무 인원 여기네요. 네, 여기 2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으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근무 인원 F4 눌러서 콕콕 누르셔서 이 앞에 달러 표시 10 이하였죠. 네, 10 이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10 이하가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근무 인원 H14셀에 선택한 업체에 대한 근무 인원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 V로 함수죠. 여기 보시면 업체명에 대한 근무 인원이죠. 그럼 본문에서도 업체명에 대한 근무 인원 이렇게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마우스가 실행이 되면 범주를 모두를 하시고요. 밑에 한번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루거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루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 네, 여기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업체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명부터 근무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열 번호는 저희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근무인원 네,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근무인원이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입니다. 그러면 3열 3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셔서 펄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여기에 대한 업체 여기 16명이죠. 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B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사업 구분입니다. 여기 H14셀이 선택한 사업명에 대한 사업 구분을 하시는 거고, 똑같이 주어진 함수는 V로가입니다. 사업명에 대한 사업 구분이죠. 그러면 사업명이 여기 있고, 사업 구분 여기 있네요. 네, 범위를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차지값은 lookup value, 차지값은 똑같이 여기 사업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부터 사업 구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범위가 몇 번째 열이 있나요? 범위에서 사업 구분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이죠. 그럼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인데, RTQ 엑셀 시험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유효성 검사로 끌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값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 쓰셔서 펄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여기 사업 구분 교육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A형도 가보겠습니다. A형 문제를 보시면 원산지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를 구하시는 거고 똑같이 브이로그업이죠.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 그러면 여기 관리 코드부터 원산지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입니다. 자, 그러면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차지값은 똑같이 여기 관리 코드 찍으시면 되고,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관리 코드부터 원산지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러면 열 번호는 5 하시면 되고, 정확한가 0 하셔서 플러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산지 이탈리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5번입니다. 최대 전월 판매량, 정의된 일은 전월 판매량을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된 함수,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입니다. 전월 판매량은 여기가 되시는 거고요. 이 범위를 보시면 여기 전월 판매량하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작성하실 때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간단하죠. 그냥 범위를 쭉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제일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회차 문제를 보시면 4번 최다 진행 인원수입니다. 정의된 이름 진행 인원수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맥스. 진행 인원수 6이죠. 네, 여기는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이니까 6이 최다 진행 인원수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똑같이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자, 그 다음에 진행 인원수를 쭉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C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이네요. 최저 입찰 가격, 주어진 함수 민이네요.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는 맥스 함수 쓰시고요. 최저값,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는 민 함수 사용합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니까 이 입찰 가격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겠죠. 네.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이번에는 민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찰 가격을 쭉 잡아주시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구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작은 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살짝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풀어볼게요.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을 구하시는 겁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dsum입니다. 청소업체는 6이죠. 6이고요. 근무 인원은 6이네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여기 주황 부분을 같이 잡는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면 되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죠. 범위는 분류부터 근무 인원까지. 자, 문제를 보시면 청소업체의 근무 인원이죠. 그럼 여기 청소업체의 근무 인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필드, 열 위치는 2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예요. 그거는 분류, 청소 이렇게 하시면 청소업체의 인원의 합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에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5번이네요.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을 구하시는 거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똑같이 뒷선입니다. 교육은 여기죠. 여기 교육사업이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예산입니다. 그러시면 기본 예산 6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는 거고요. 몇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네요.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썸 함수.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구분부터 기본 예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 필드는 4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사업 구분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자, A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형 문제는 4번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소스류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고,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조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랑 디에버리입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하시면 되고, 여기 예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류의 판매가 평균이죠. 소스류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판매가는 여기 있네요. 네, 그러시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이번에는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분류부터 판매가까지. 그러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필드는 3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분류, 소스류. 이렇게 하시면 소스류의 평균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반올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은 선택하지 말고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 누르시거나 잘라내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반올림하는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서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0이 3개죠. 네, 그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서 0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이 2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0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전월 판매량 1000 이상인 식품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결과값 뒤에 개자를 붙이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그 다음에 연산자가 주어졌네요. count if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값 뒤에 연산자로 개자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월 판매량 여기 중에서 1000개 이상이 몇 개가 있냐 그거를 세시는 겁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는 전월 판매량 중에서 조건은 1000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에 맞는 게 3개가 있다 나오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Shift 7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개자, 네, 이렇게 큰 따옴표 하시고 엔터 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B형 문제는 개발 1팀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개발 1팀의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if입니다. sumif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면 되고 countif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셔서 sumif 나누기 합계 나누기 countif 개수 하셔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관리팀입니다. 관리팀 중에 개발 1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산이죠. 기본 예산 6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관리팀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개발 1팀이니까 개발 1팀,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예산이었죠. 그러니까 기본 예산. 이렇게 쭉 가시면 여기 합계, 개발 1팀의 합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개수 구하셔야 되니까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조건 범위는 관리실 중에서 그 다음에 개발 1팀이 몇 개가 있냐. 개발 1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3개가 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C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형 문제도 3번에 보시면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IF, 그 다음 연산자로 나중에 명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관리업체는 여기 분류 중에 관리, 그 다음에 근무인원이죠. 근무인원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러시면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여기서 최근으로 하시면 바로 했던 함수 보입니다. sumif 함수. 자,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분류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관리,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근무인원이니까 근무인원, 이렇게 하시면 관리업체의 근무인원 합계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러시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countIF. countIF는 조건 범위죠. 분류 중에서 이번에는 관리가 몇 개가 있냐. 네, 이러시면 3개가 있죠. 그래서 합계 나누기 개수.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끝난 게 아니고 연산자 하시고 뒤에 명자 하셔야죠. 네, 여기 다시 찍으시고 Shift 7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명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엔터 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고입니다.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접수 1, 2이면 접수 2, 그 외에는 접수 3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라이트 함수입니다. 입찰 코드는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1이면 접수 1, 2이면 접수 2, 그 다음에 그 외니까 3이면 접수 3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추주 함수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모듈 하시고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의 특징은 문자,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를 찍으시고 오른쪽에서도 몇 글자 가져올 거죠? 한 글자 가져올 거죠. 그래 1 쓰시면 오른쪽에 한 글자,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에서 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하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간단하게 인덱스 넘버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value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lue 1, 2, 3 그래서 칸칸마다 써주시면 돼요. 1이면 접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접수 2, 그 다음에 접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하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B형에 보시면 이번에는 추주함수가 안 나와서 A형 가보겠습니다. A형 1번에 있나요? 자, 구분을 하실 건데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특가 상품, 2이면 베스트 상품, 3이면 무배 상품.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미드죠. 아까랑 똑같은데요. 여기 추주는 똑같고요. 미드 함수로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는 간단하게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값이죠. 그러니까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드를 는 선택하지 말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1자리는 뭐죠? 여기 특가 상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자리는 베스트 상품, 그 다음에 3자리는 무배 상품. 네, 이렇게 해서 1자리, 2자리, 3자리에 칸칸마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서식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적립금입니다.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판매가의 3% 아니면 판매가의 2% 주어진 함수 if 함수입니다. 분류가 여기 있죠. 네, 이 중에서 수입 치즈이면 3%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2% 이렇게를 판매가에 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논리식을 세우고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논리식은 이렇게 세우셔야죠.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즉 여기 있는 분류가 는 큰 따옴표 수입 치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큰 따옴표 하시고요. 즉
여기 있는 셀이 수입 치즈랑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판매가의 3%죠. 그러면 판매가에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입 치즈가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에서 판매가에 곱하기 이번에는 2%죠. 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서식 없이 여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형을 먼저 풀어볼까요? 자, C형 문제를 보시면 자,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입찰 가격을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신 거고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입니다. 여기 입찰 가격이 있죠?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시면 높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자, 일단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러니까 여기 입찰 가격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레퍼런스는 여기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내리면 이 범위를 움직이니까 절대참조 하시고 F4 누르셔서 꼭 절대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인데 문제에서 내림차순이죠. 그러면 0을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네, 그래서 1등이 값이 제일 큰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끝나셨고요. 자, B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B형은 두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요. 2번 먼저 풀게요. 예산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기본 예산을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만 순위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랑 if 함수죠. 기본 예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 2, 3만 표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커서 두시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방금 하신 것처럼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버는 기본 예산,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블록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에 오더는 내림차순이니까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높은 값이 1등이죠. 네, 여기 높은 값이 1등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랭크 EQ를 자르세요. 랭크 EQ를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자르신 다음에 if 함수로 가셔야 됩니다. I 누르셔서 if 함수 가신 다음에 식을 세우셔야죠. 식은 어떻게 되죠? 순위가 1에서 3등까지이니까 자, 내가 가져온 이 랭크가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3 이하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밑에 칸에 가셔서 다시 랭크를 붙여넣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공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뜻은 첫 번째 칸에서 논리식을 세우시는데 이 랭크가 3보다 작으면 두 번째 칸으로 가니까 여기 가서 자기 등수를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칸에 가서 공백이 되라 이 뜻입니다. 즉 랭크가 2가 되면 여기 3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칸에 가서 2등을 표현하면 되고요. 랭크가 5가 되면 3보다 크니까 세 번째 칸에 가서 공백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자, 이렇게 1, 2, 3등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진행 기간을 구하시는 겁니다. 식은 14- 시작일의 월입니다. 여기 시작일에 여기 중간에 월이 있죠. 즉, 14에서 이 월을 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개월을 붙이시는 거고, 월을 뺄 거니까 먼 함수가 주어졌고, 개월을 붙이기 위해서 연산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커서 두시고 수동으로 식을 세우셔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신 다음에 14 빼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먼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스 함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월을 시작 1이죠. 시작 1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7월이니까 7월이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개월이죠. 개월 이렇게 하시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서식 없이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하시고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테두리 오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셨으면 서식과 정렬을 해볼까요? 자, 문자는 가운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고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하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서식과 정렬,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문자 부분은 가운데,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하시고 쉼표 스타일. 자, 문자 부분은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하시고 쉼표 스타일. 네, 이렇게 하시면 이쁘게 끝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